안녕하세요. 오늘은 ES6에 추가되어 있는 함수를 정의하는 arrow 펑션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 arrow 펑션은 기존 함수와는 달리 함수 이름, this, argument 이 세 가지가 없어요. 이 세 가지 살펴보면서 arrow 펑션의 특징을 이해해 봅시다. arrow 펑션에는 없는 것, 화살표 함수라고 하죠. 에는 없는 것은 바로 함수 이름, this, argument예요. 기존의 함수를 선언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펑션, 괄호하고 이렇게 중괄호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럼 arrow 펑션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간단히 표기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 둘의 차이, 함수 이름, this, argument 이 세 가지의 차이가 있어요. 먼저 함수 이름을 보자면 기존의 함수에서는 이렇게 함수 괄호 앞에다가 my function 이렇게 이름을 지정할 수 있죠. 이름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 arrow 펑션에는 이렇게 이름을 지정할 수가 없어요. 기명함수가 아니라 항상 익명함수로만 존재하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핸들링 하냐면 기존에 우리 펑션도 이름이 없이 할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 어떤 함수, 변수에 담는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my function 이렇게 담을 수 있죠. for보다는 const를 쓸게요. 이름을 쓰는 게 불가능하다. 이게 첫 번째 차이였고요. 그 다음에 this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함수가 실행될 때 함수 자신의 스코프 안에 this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자기만의 this가 존재해요. 하지만 arrow 펑션에는 자기만의 this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쓰는 this는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에 스코프 체인에 대해서 설명했던 다른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어떠한 변수를 찾을 때 자기 스코프에 없으면 어떻게 되죠? 선언한 위치에 함수가 실행되는 그 컨텍스트 상에서의 스코프를 뒤져보는 거죠. 이게 헷갈리신다면 지난번 영상은 요 위에 링크를 다 남겨놓을게요. 그리고 설명글에도 남겨둘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다시 설명을 이어가자면 this가 없다. 그래서 this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기존의 함수에서는 this를 바꾸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게 bind 함수를 호출해서 this를 묶어준다거나 아니면 apply라든지 call을 통해서 주입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arrow 펑션에서는 주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까 말했죠. this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스코프 체인 순서에 따라서 this를 뒤져가게 되죠. 요거의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오브젝트가 있는데 my 오브젝트가 있는데 count에 3이라는 게 있고 set counter에는 함수가 들어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 콘솔의 로그에 this의 count를 치면 my 오브젝트의 set count 저장하게 되면 여기 3 나오죠. 왜냐면 여기 this는 어떻게 결정된다 그랬죠? 호출하는 방법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이 my 점 해가지고 set counter를 호출하기 때문에 거기서의 this는 my 오브젝트가 돼요. my 점 set counter로 실행할 때의 set counter 안에서의 this는 여기 my 오브젝트가 된다.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const 해가지고 버튼을 하나 도큐먼트에서 여기 만들어 놓은 버튼을 한번 얻어와 보죠. document get element by id 제 이름은 btn으로 id를 지정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btn에다가 add event listener를 하는데 클릭을 붙이고 여기다가 펑션을 해가지고 count를 0으로 바꾸고 여기서의 콘솔의 로그에서의 this는 저장을 해서 클릭을 뿅 눌러보면 버튼이죠. 왜냐면 이 콜백을 호출하는 애가 바로 이 버튼이기 때문에 this가 버튼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요 밖에서 이 함수가 실행될 때에 쓰이는 this를 쓰고 싶은 거죠. 이럴 때 하는 방법이 기존에 여기 함수를 싸서 얘를 bind를 해가지고 this를 묶어주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카운트가 접근 가능한 이 my 오브젝트가 떨어지게 돼요.
근데 arrow 펑션을 쓰게 되면 이 bind조차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 bind는 this를 연결해 주는 애잖아요. 근데 arrow 펑션에서는 this가 없어요. 스코프상에 this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 this가 바로 이 함수가 선언된 위치상에, 스코프 체인은 선언된 위치상에서 참고를 하기 때문에 선언된 위치인 이 함수가 실행될 때에 이 this랑 동일한 this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my object가 되고 카운트에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카운트 뿔뿔 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 결과는 이런 거잖아요. 1, 2, 3, 4, 5 그죠? 얼마나 눌렀는지를 재기 위한 애였죠. 이 this가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뭘 못하냐면 원래 함수를 예를 들어서 my class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함수를 지정하고 new class를 하잖아요. new my class 생성자로 쓰고 인스턴스를 만들 수가 있는데 함수를 여기서 중요한 게 결국에 this잖아요. this가 하나의 오브젝트로 생성이 되는 건데 this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arrow 펑션으로 이런 my new 키워드를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컨스트럭터로 쓸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프로토타입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이 this가 없는 거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세 번째, 아규먼트. 아규먼트가 없는 건 뭐냐? 어떤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my 펑션이 있고 이 my 펑션을 호출하는데 1, 2, 3을 뭐 파라미터를 이렇게 여러 개 넘겨요. 그러면 이 안에서 이 스코프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애가 뭐가 있냐면 아규먼트라는 애가 있어요. 아규먼트 하면은 이 넘어온 애 1, 2, 3, 4를 넘어온 애가 배열은 아닌데 배열처럼 하나씩 접근할 수 있는 아규먼트라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실행해 보면 이렇게 들어있죠. 1, 2, 3, 4 하지만 배열은 아닌데 배열처럼 접근할 수 있고 이 콜리란 속성도 있고 그래요. 그럼 이 다른 const myFun2를 해가지고 얘를 arrow 펑션으로 만들어 보죠. 콘솔에다가 아규먼트를 찍었어요. 그럼 원래는 여기서 A, B, C, D에서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아규먼트를 한 번은 받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myFunction2를 호출해 보면 그럼 이제 헷갈리니까 주석 처리해 놓고 아규먼트가 없대요. arrow 펑션의 스코프에는 아규먼트가 들어가지 않아요. this처럼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재밌는 게 아까 this랑 동일하게 이럴 수 있어요. 함수가 하나가 쌓여져 있어요. outer라고 해볼게요. outer 함수가 쌓여져 있고 myFun2 해가지고 이번엔 outer 그래서 저장을 빡 누르면 아규먼트가 나오죠. 이건 왜 나왔을까요? 그쵸? 자기 거에 없으니까 스코프 체인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자기 거에 원래 이 arrow 펑션에 아규먼트가 없죠. 그러면은 이 함수가 선언된 위치에서의 함수, 이 아우터가 실행되는 컨텍스트에서의 스코프를 참조하게 되겠죠. 다시 한번 말하자면 여기 arrow 펑션에서의 아규먼트가 없기 때문에 arrow 펑션이 정의된 아우터가 실행될 때의 스코프를 들여다보게 되겠죠. 스코프 체인과 관련된 영상을 보셨으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럼 매번 ABCD에서 다 받아야 될까요? 펑션 2 같은 경우는 ABCD 다 받아야 될까요? 한꺼번에 아규먼트처럼 받고 싶은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전개산자를 여기 파라미터를 받는 부분에 쓰는 거예요. ARGS라고 임의대로 적으면 얘가 배열이 떨어져요. 얘가 뭐냐? 그 점점점은 줄임표잖아요. 이것도 ES6 하나의 문법인데 간단히 설명하자면 여기에 여러 개가 있을 건데 얘네를 배열로 묶어서 ARGS라는 배열로 받을게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실제 배열이에요. 아규먼트는 배열처럼 동작할 수 있는 다른 애였는데 얘는 실제 배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 비슷하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기존 함수에는 있는데 arrow 펑션에는 arrow 함수로 정의했을 때 없는 것, 함수 이름, 그 다음에 this, 그 다음에 argument 이 세 가지 특징을 알아봤어요.
그러면 에러 펑션이 어떤 때 유용하게 쓰일까요? 가장 편리한 거는 바로 타이핑 수가 줄어드는 거죠. 타이핑 수가 줄어들어서 읽기 편하다는 점과 디스를 바인드를 굳이 해주지 않아도 그냥 선언된 위치에서 바깥쪽에 디스를 쓰고 싶으면 그냥 에러 펑션을 쓰면 돼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뭐 that 해놓고 뭐 셀프에다가 넣어놓고 막 이랬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에러 펑션을 쓰면 된다는 점이에요. 지금까지 ES6에 추가된 에러 펑션에 없는 세 가지 함수 이름, this, 아규먼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에러 펑션이 여러분의 코드를 얼마나 간결하게 만들어 주는지 실제 사용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코딩 하세요. 내가 부탁이나 고주 빠지는 놀아도 돼.